오늘은 12강인데 우리 교재 7페이지부터 하겠습니다. 7페이지. 자, 계약에는요. 무상, 편무, 유상 또는 뭐 쌍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제 민법의 15가지 계약 중에서 무상 계약이면서 동시에 편무인 게 있습니다. 무상 편무. 다시 말해서 대가가 없으면서 한쪽만 의무가 있는 거, 얘가 증여하고 사용대차입니다. 증여 사용대차. 증여는 주변에 흔히 있죠. 우리가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용돈 준다는 거, 그리고 또 우리가 교회 헌금한다든지 절에 시주하는 거, 이런 거 증여죠. 증여는 한쪽만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용돈을 말씀드리면 부모님들 애들한테 용돈 주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 테니까 너는 그 대가로 공부하라. 그건 틀린 말이에요. 법적으로는. 법적으로는 엄마 아빠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줄 의무는 있지만 애들은 공부할 의무가 없어요. 이상하죠? 예, 그런 게 증여계약입니다. 증여계약은 주는 사람만 의무가 있고 받아 쓰는 사람은 의무가 없습니다. 그게 증여계약이고요. 사용대차 같은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옆집에서 잠깐 자전거를 빌려서 쓴다든지 망치 빌려서 쓴다든지 이런 것이 사용대차거든요.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비가 오네요. 그럼 우산을 잠깐 빌려서 갔다가 돌려다 주는 이런 사용대차예요. 사용대차는 대가가 없기 때문에 민법상 큰 의미가 없어요. 사용대차는요. 그냥 그런 게 있다는 것이고, 이때 편무, 무슨 소리죠? 한쪽만 의무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뭐 일편단심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뭐 한쪽, 오로지 한쪽 방향만 생각하는 거, 뭐 사랑하고 충성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단청, 이게 이제 붉은 단자라서 우리 절 같은 데 보면 이제 석가래 같은 데 단청하죠. 그래서 여기는 뭐 붉은 마음이니까 뭐 사랑한다, 충성한다 그런 말이 되겠죠. 예, 그런 뜻인데, 이게 이 편자가 조각이라는 뜻도 있고 조각, 한 조각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편무는 한쪽만 의무가 있다. 그런데 요즘 보면 편모, 편부도 있습니다. 홀어머니, 홀아버지. 그때 편자 이렇게 씁니다. 괜히 어렵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배울 건 아니지만 이 편과는 다르다. 유상, 무상 문제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대차가 세 가지 있거든요. 그것이 첫 번째 임대차, 사용대차, 소비대차가 있는데, 임대차는 쉽죠? 아파트 또는 뭐 상가 같은 거 전월세 넣는 거. 임대차는 반드시 임대료,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 차임은 여기 뜻이 금전기타의 대체물입니다. 대체물. 대체제, 대신하는 거. 여러분 결혼 시간에 대체제 배우잖아요. 쌀 대신 보리, 뭐 사과 대신 배 이런 거, 뭐 콜라 대신 사이다. 그래서 이 차임은 꼭 금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금전을 대신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곡식 같은 거 있었죠. 쌀과 보리도 임대료가 되잖아. 시골에서 도지반 나가잖아요. 이런 것도 임대료가 될 수 있고, 사용대차는 배웠죠. 무상이죠. 문제는 소비대차인데, 소비대차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시험범위 아닙니다. 이유는 소비대차는 우리 중개업무와 관련 없어요. 주로 뭐냐고요? 돈 빌려주고 빌려 쓰는 거. 은행, 대출 받는 거. 개인 간에 빌려 쓰는 거. 그래서 소비대차 나오시면 무조건 돈 빌려 쓰는 것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대차는 유상, 무상 다 있어요. 유상, 은행에서 내가 10,000원을 빌려 현금 서비스 이자 붙죠? 이자 붙습니다. 그런데 주위 아는 분한테 갑자기 급전이 필요해서 100,000원 빌렸습니다. 그럼 무상이죠? 그런 게 무상이죠. 그래서 소비대차는 유상, 무상이 다 있습니다. 은행에서 단돈 10,000원을 빌려서도 이자를 지급하지만 아는 분들끼리는 뭐 10만원, 20만원 이자 주지 않잖아요. 그러나 뭐 친척 아니고 친한 친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돈을 뭐 조금 큰 돈을 빌릴 때는 어느 정도 이자는 주는 것이 사회상규에 맞습니다. 물론 이자를 꼭 받으려고 빌려주는 것은 아니겠지만, 뭐 그 담례로서 뭐 조그만 선물이 한다든지 이런 그런 게 필요하지, 우리말로 입 싹 씻고 말아 그런 것은 사회생활하는데 옳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어떤 뭐 작은 돈은 이자 없죠.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임대차는 반드시 유상, 차임을 지급해야 되고, 사용대차는 무상이고요. 그리고 소비대차는 돈 빌려 쓰는 거, 유상, 무상이 다 있다. 소비대차는 이자부 소비대차도 있고 무이자 소비대차 있다는 거. 보통 이자는 은행이 대표적이고요. 우리 개인들끼리는 뭐 100만원, 200만원 빌려서도 이자 안 주잖아요. 그래서 무상도 있다. 소비대차는 유상, 무상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법률의 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의 기초부터 보시겠습니다.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의. 법률행위. 딱딱합니다. 법률행위는요.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걸 어거저 외웠던 기억도 나고, 법률행위란 일정한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무엇을 의사표시 요소라는 법률 요건입니다. 제가 어디를 빨간색 칠해놨나요? 의사표시. 다시 말해서 법률에는 의사표시가 반드시 필수적이다가 중요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잠시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법률행위. 그림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수업용으로 많이 쓰는 그림이죠. 자, 법률행위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릇. 그 안에는 반드시 무엇이? 의사표시가 반드시 꼭 들어있습니다. 꼭. 그러면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있어? 없다. 이것이 법률행위 기본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그릇이 있다면 의사표시가 필수적이다. 꼭 필요하다. 그런데 시험에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도 더러는 존재할 수 있다? X. 틀렸습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물과 공기가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물 안 마시고 숨 안 쉬고 사는 사람도 있어 없어요? 없죠. 똑같습니다. 따라서 시험에 우리를 속이려고 법률행위 중에는 예외적으로 의사표시가 없는 것도 존재할 수 있다. X.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숨 안 쉬고 사는 사람이 없고 물 안 먹고 사는 사람이 없듯이 절대 의사표시 없는 법률행위는 존재할 수 없다. 또 하나 그림에 그려냈죠. 그럼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 어떻게 있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혼인 같은 법률행위, 혼인도 계약이거든요. 우리 평생 행복하게 죽을 때까지 재밌게 살자. 이게 혼인인데, 혼인이라는 계약은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좋아해서 결혼합니다. 플러스 뭐가 필요하죠? 신고가 필요하죠. 혼인신고. 혼인신고가 되지 않은 부부가 되지 않죠. 혼인신고하지 않고 사는 부부를 뭐라 하죠? 사실혼 부부. 동거부부로만 쓰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법률은주의 또는 신곤주의이기 때문에 반드시 혼인신고를 하여야 부부가 된다. 그래서 시험용으로는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만으로 되어 있지 아니하고, 그죠?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 얘가 뭐라고? 혼인의 신고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자, 법률행위는 무엇이 필요하다? 의사표시. 법률행위는 의혹한 대로 효과 발생.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부가 꼭 필요해. 결하면 안 돼. 빠지면 안 돼. 꼭 필요해. 법률에는 의사표시가 필수적. 따라서 의사표시 없는 법률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다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까딱하면 틀려요. 그래서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법률에는 절대 존재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헷갈려가지고 같은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좀 전에 배웠죠?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일 뿐이다. 따라서 있죠? 의사표시가 곧 법률행위는 아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죠? 법률행위의 내용이 의사일 뿐이다. 의사표시. 우리가 사람 몸이 의학적으로 물이 60~70% 하잖아요. 그 물이 사람은 아니잖아. 똑같습니다. 사람의 영혼이 있잖아. 그런 식으로 해서 의사표시는 필수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표시가 또 법률행위라고는 볼 수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맞죠? 유일한 요소는 아니다. 혼인신고. 혼인이라는 계약은 남녀가 만나서 행복하게 살자, 결혼식 한다 하더라도 신고되지 않으면 법적 부부는 되지 않는다. 사실혼 부부도 이따 나오지만 법적 부부와 똑같습니다. 다만 둘 중 하나가 죽는 경우는 상속이 안 된다는 결정적인 흠이 있습니다. 그런 거 있다는 것이고요. 의사표시에 무효 취소 사유 있다. 당연히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되겠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데 물 공기 필수적이죠. 요즘 문제가 많이 되죠. 중국발, 스모그, 미세먼지. 요즘 집집마다 공기청정기 다 있잖아요. 정수기 다 있고요. 왜냐하면 물 공기가 중요하거든. 그러면 물과 공기가 오염됐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건강도 당연히 나빠지겠죠. 따라서 물 공기가 오염되면 사람도 병이 나듯이 의사표시에 무효 취소가 있게 되면 당연히 법률행위도 무효 취소 사유로 발생될 수 있다. 결국 법률행위는 의사표시의 해석의 문제로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법률행위는 조금 전에 봤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필수 불가할 요소라는 거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구체적으로 법률행위 종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